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잘못하신 게 있느냐? 자기가 뭐 예전에 한 적이 있다든지 한 적이 있다든지 이게 밝혀지면 계약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저희는 유튜브 로이어 프렌즈라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형사 전문 이경민 변호사, 저는 형사 전문 손병구 변호사. 저는 의사 출신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피해자보다는 피의자, 피고인 쪽이 많죠.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을 이제 피해자라고 하고, 피의자, 피고인은 범죄 가해자로 추정되시는 분들, 이게 피의자, 피고인이라는데, 피의자는 수사 단계,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근데 검사가 이제 재판으로 보내서 판사한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보내버리면 그 사람이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꼭 변호사가 없더라도 경찰이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변호사의 조력을 좀 덜 받는 것 같고, 근데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무고함을 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시위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사건에서도 거의 피의자, 피고인들이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숨기는 경우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변호인한테는 그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 그래야지 같이 이제 대응 절자고 그러는데, 가끔 이제 본인이 민망해서 그런지 저한테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다, CCTV가 나온다든지 DNA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그때 가서 왜 연기를 하고 있어?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오실 때 본인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들이랑 이제 그 같이 상담받고 집에 가고 나서 개인적으로 연락 와가지고, 사실 아까는 내가 옆에 누가 있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요로 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무래도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은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제대로 된 변호를 받으려면 자기의 이제 유리한 부분도 당연히 말을 해야 되지만, 불리한 부분 먼저 말을 해줘야 그 부분에 대한 방어도 미리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아무런 이제 말을 안 해주게 되면 뒤늦게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불리한 증거를 내밀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도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불리한 부분 또한 다 오픈을 해야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면서 내가 이제 선처받기 위해서 또 변호인을 선임하는 케이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사실대로 다 얘기를 하십니다. 의뢰인분들 오셔가지고. 변호인 비밀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가지고, 변호인이랑 의뢰인 사이에서 한 얘기는 비밀로 꼭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 진실을 얘기해 주지도 못하겠죠. 상담하다 보면 느낌이 오죠. 조금 느낌이 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저희도 이제 상담 과정에서 조금 추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 어땠어요? 이 부분 어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말을 돌린다든지, 그러면은 느낌상 뭔가 숨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긴 해요. 앞뒤로는 다 기억나는데 이상하게 그 범죄 순간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 나중에 새로 판을 짜야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긴 하죠. 거기서 이제 바로 너무 이렇게 그분한테 왜 거짓말하냐고 하면은 나중에는 인정을 하더라도, 아니 나는 내 편을 찾으러 온 건데 왜 당신이 나를 공격하느냐 하면서 사건을 안 맡기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난 얘기 못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폭행죄로 저한테 찾아왔어요. 폭행죄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저한테는 다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 뭐 잘못하신 게 있느냐? 그러면은 갑자기 자기가 뭐 예전에 마약을 한 적이 있다든지 불법 토토 사이트에 한 적이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수사기관에서는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죠. 폭행이랑 전혀 관련 없는 사건들이니까. 근데 그거를 굳이 제가 먼저 수사기에다가 검사님 여기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양반이 마약도 했대요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렇죠. 이 친구가 범죄 맛집이에요 막 이렇게는 안 하잖아. 인정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국 양형 자료 같은 거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이 제일 중요해요. 양형 자료 엄청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안 되면 결국은 판사 입장에서는 형을 세게 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가 제일 중요하죠. 합의하고 양형 자료 넣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이제 변호를 받는 거죠. 근데 다투는 사건은 완전 다르죠. 양형 자료 같은 거는 아니고 결국은 사실관계라든지 관련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의견서 내면서 이제 변호해 드리는 거고, 법원까지 가게 되면 피해자라든지 이런 분들 증인 신문하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변호가 진행되고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양형 자료 같은 거는 딱 이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 뭐든지 다 갖다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약간 운빨도 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담당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은 이제 그게 발부될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 영장 실질심사라 그래가지고 판사 앞에서 얘기하는 절차가 잡히거든요. 때마침 그분이 그 영장 실질심사 하는 날이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사 앞에서 이제 뭐 눈물을 흘리면서 사실 내가 오늘 결혼기념일인데 아내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빨리 퇴근을 하라고 했는데 사실 나는 직장에 가지 않고 여기로 와 있다고 하면서 눈물에 참여를 하니까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변호사가? 날짜는 며칠 전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요거다 해가지고 서류도 이렇게 쓰고 이거 강조하라고 거기서. 훌륭한 변호사님.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감정적인 영향도 받는 것 같아요. 재질이 좀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죠. 친족 간에 일어나는 좀 범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도 꺼리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변호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한켠은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피해자 입장도 좀 더 많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죄명 때문에 이제 뭐 가리고 그런 건 특별히 없는데 저한테 사실대로 얘기 안 해주는 분들은 좀 이제 좀 하기 싫더라고요. 삐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크네. 자꾸 나한테 막 거짓말을 해. 거짓말이 만약에 10개가 있으면 첫 번째 거짓말에 들통나면은 10개 다 진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들통난 거짓말만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 시즌제로 이렇게 자꾸 까는 거예요. 이렇게 막 처음에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 증거 딱 튀어나오면 변호사도 당황을 하잖아요. 근데 또 당황해. 다음에 또 당황해. 또 당황해. 계속 이러다 보면은 이제 뭔가 리액션이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아이쿠 이러면서 아이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제 의뢰인 선임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끝까지 함께 하긴 하는데 인간적으로 신뢰가 떨어지길 그러니까 사람인 이상 처음에 자기 죄를 숨기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요. 누가 어떻게 처음부터 나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신뢰관계가 생겨 그때는 알려줘야 되는데 끝까지 변호사를 속이려고 하는 분들도 가끔 있죠. 중간에 사임하는 경우도 있죠. 사임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서로 간에 이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서 상황에도 처음에 이제 수임을 할 때랑 이제 뭔가 좀 사정 변경이 생기면은 뭐 계약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게 밝혀지면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변호를 할 때 눈치가 빨라야 되느냐 이 컨텐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빠르면 좋긴 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여러분이랑 같은 팀이거든요. 재밌게. 변호사한테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싸워야 될 거는 제가 아니라 저랑 저한테 찾아오시는 의뢰인분이랑 그 상대방 그리고 그 상대방의 변호사 그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지 저랑은 한 팀이 돼가지고 좀 진실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